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소개할 책은요. 너는 어떤 씨앗입니다. 최숙희 작가의 작품이고요. 최숙희 작가는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특유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에 담아서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 너는 어떤 씨앗이니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색깔과 모양의 꽃으로 피어날 소중한 씨앗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수많은 씨앗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표지를 보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어떤 씨앗이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고르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일까요? 자, 꽃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뭐 연꽃도 있고 모란도 있고 수수꽃다리, 민들레도 있네요. 봉숭아꽃도 있고요. 이 친구는 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씨앗으로 자라나고 싶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통합교과 봄단원에 나오는 그런 단원을 공부할 때 같이 읽어보면 좋은 책이기도 하거든요. 씨앗 관찰도 하고 식물의 한살이를 우리가 직접 길러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태 단원으로서 봄 단원에서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진로 탐색 부분에서 내가 어떤 씨앗으로 커서 씨앗으로 땅에 심어져서 커나갈까 자기 탐색을 해보고요.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일까, 재능을 가진 사람일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책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은 책이랍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씨앗이 홀씨가 거친 들에 뿌리 내려서 예쁜 민날레도 피어내기도 하고요. 쪼글쪼글 못생긴 씨앗이 이렇게 온 마을에 향기 가득한 수수꽃다리로 피어나기도 하답니다. 수수꽃다리는 라알약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향기가 무척 좋아서 봄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수수꽃다리 향기를 맡으면 무척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꽃이기도 하답니다. 꽁꽁 웅크린 씨앗이 모란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드리면 툭 울 듯한 씨앗이 따가운 햇살에도 퍼붓는 비에도 지지 않는 봉숭아로 피기도 하고 가슬가슬한 가시 돋친 씨앗이요. 고온비 살랑이는 섬 꽃말이로 피기도 하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은 씨앗으로부터 피어나는데요. 여러분도 그래 너도 씨앗이라고 하면서 꽃을 품은 씨앗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무수히 많은 씨앗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린이 여러분은 지금 꿈나무잖아요. 뭔가 움트려고 하는 자그마한 씨앗에 불과한 너희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향기 가득하고 고운 빛깔, 그 다음에 뭔가의 열매로 활짝 피어나는 꽃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꽃을 품은 씨앗. 작은 씨앗부터 큰 씨앗, 길쭉한 씨앗부터 둥둥 떠다니는 씨앗 모든 것을 할 것 없이 그 저마다의 씨앗은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책에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꽃들 중에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피울래 하는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책이기도 하죠. 자, 그럼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봅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해 보니까요.
씨앗하고 꽃하고 상상이 안 갔는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씨앗은 아주 작지만 꽃은 커다란 꽃을 피우고 있어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꽃은 다 예쁜 꽃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색깔이 예쁘지 않아도 향기가 좋은 거.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먹는 야채나 채소들 다 열매죠. 맺으려면 꽃들을 꼭 피워야 한다는 거가 느껴졌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예쁜 꽃으로 피어난다는 게 신기했다고 말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여러분도 책을 읽은 소감을 한번 말해보고 그걸 글로 정리해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말해보면 훌륭한 글쓰기가 될 수 있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뭐 친구들마다 다른데요. 가슬가슬한 가시 돋친 씨앗이 고운비 살랑이는 손꽃말이 꽃으로 피었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자, 그래, 너도 씨앗이야. 꽃을 품은 씨앗이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은 예쁜 꽃을 품은 씨앗처럼 꿈과 희망이 그리고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 해맑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꼭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봄단원에서 식물을 다루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죠. 꽃을 관찰할 기회도 있었고요. 뭐 특별히 자기가 정원이나 가까운 곳에 자라나는 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좋은 행사 때 꽃을 선물한 적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지, 왜 그 꽃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국을 좋아해요. 선생님 친구가 수국의 이미지가 선생님하고 많이 닮았다 이야기도 하는데요. 보슬보슬 피어나는 그 수국을 보면 막 탐스러웠고 너무나도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어서 수국이라는 꽃이 참 아름답고요. 강렬한 색은 가지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선생님이 담고 싶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수국을 좋아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좋아하는 꽃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지요. 자,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는 꽃을 품은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진로 탐색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 탐색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재능이라고 하면 내 안에 특별한 무엇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재능하면 남보다 뛰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뭐 책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몸을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노래 부르는 거,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뭐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재능에 속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그 다음 공감을 잘하는 것,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재능이고요.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 세세한 느낌들을 잘 표현해내는 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재능은 저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갖고 있는 재능도 달라서 아마도 요즘에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재능은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잘 살려서 정말 나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씨앗을 틔우는 그런 과정을 꼭 여러분이 거쳤으면 좋겠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꽃을 피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재능도 있었고요.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싫어해서 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싫어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못하는 부분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잘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꽃을 피우고 싶을까요? 자, 뭐 이거는 자기 재능에 관한 건데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아이들은 화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요. 관찰력이 좋기 때문에 관찰력 좋아서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잘 그려서 또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가 돼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뭐 수술했던 장면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거를 잘 관찰해서 그려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순수하게 그려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림을 좋아하면 꼭 화가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내가 어떤 꽃을 피울 건지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면서 고민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입장이라면 싫어하는 것 부분을 먼저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 먼저 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 중에서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아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싫어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무조건 싫어한다고 배척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골고루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꽃을 피울까 여러분이 고민해 본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이거는 자신 없어서 싫고 이거는 귀찮아서 싫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꽃을 피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가 언제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가를 여러 개 찾아 놓은 다음에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직업으로 연결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 어떤 꽃을 피울 건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또 일환으로요. 자신의 장점, 단점을 알아보고 꽃을 피우기 한번 해봅니다. 사람마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좋은 거,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쁜 거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요. 장점은 자신이 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잘하도록 하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걸 하지 못해서 나는 바보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누구나 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잘할 수는 없답니다. 나는 이 부분은 아주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은 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속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단점을 알아보는데 사실은 나의 단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 꼭 가지도록 해보세요. 자,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마지막에 이 책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지금 어린 시절에 결정하기란 너무 힘듭니다. 뭐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뭐 선생님도 되고 싶기도 하고 경찰이 되고 싶기도 하고 로봇 만드는 사람도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너는 왜 맨날 꿈이 변하니?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어린 나이에 꿈이 정해져서 그걸 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는 거,
그것이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마음 크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능도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이거는 추가로 너는 어떤 씨앗이니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요. 자, 뭐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라나면서 예쁜 꽃으로만 피어나는 게 아니라 꽃이 지고 열매가 맺으면서 그 열매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씨앗들이 또 있어요. 강낭콩은 우리가 식재료로 많이 쓰기도 하죠. 밥에 넣기도 하고요. 이걸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요런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강낭콩이 자라는 한 살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자, 한 알의 그 씨앗이 많은 강낭콩을 만들어내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강낭콩을 관찰해보면 하얀 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일까요? 네, 봉숭아 씨앗입니다. 새까맣고요.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데 봉숭아는 책에 나온 건데 이렇게 싹에 틔워서 여름 한낮에 예쁜 꽃으로 물들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꽃인 상태에서는 잎사귀에 찧어서 봉숭아 물도 들이기도 하거든요. 꽃트리가 이렇게 씨앗이 다 열면 꽃트리가 탁 터져서 퍼져나가면서 씨앗이 여러 사방에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물들이는 걸로 많이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는 씨앗이랍니다. 다음 씨앗은 무엇일까요? 길쭉한데 자그맣고 뭐 가벼울 것 같아요. 네, 상추 씨앗이랍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거나 이럴 때 많이 먹는 그런 야채인데요. 상추는 꽃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잎사귀가 많이 이용되는 그런 야채예요. 자, 아주 자그마하고 날아갈 것 같이 자그마한 씨앗이 싹이 나면 한 폭의 큰 상추로 자라게 되는데요. 상추도 꽃을 피워요. 동그란 꽃을 피는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민들레 불씨처럼 씨앗이 날아가면서 우리가 꽃보다는 상추는 잎사귀로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씨앗이겠죠. 다음 씨앗은 여러분이 많이 본 씨앗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씨앗이랍니다. 네,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한 알이 이렇게 길쭉한 잎사귀로 자라나서 옥수수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옥수수의 꽃은 노랗고 빨갛고 뭐 주황빛이 아닌 이렇게 옥수수 색깔과 비슷한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가 익어가고 알알이 여물어지면 우리가 먹는 옥수수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옥수수 가지고 쪄서 먹기도 하지만 빵도 만들어 먹고 기름도 짜내고 여러 가지 식자재로 많이 쓰이는 것이 옥수수입니다. 자,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네, 고추 씨앗이에요. 노랗고 납작한데요. 고추 맛과 비슷하게 고추 씨앗도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맛을 보면서 고추 씨앗을 감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자, 고추 씨앗은 작은 모종이 이렇게 커다랗게 모종이 되면 밭에다 옮겨 심어서 빨간 고추가 자라게 되고요. 씨앗을 잘라보면 한 알의 고추 씨앗에 여러 개 고추 씨앗이 매달려 있기도 하답니다. 자, 고추는 어쨌든 고추 잎도 먹고요. 이렇게 빨간 고추로 탄생해서 뭐 김치를 담아 먹거나 요리할 때 쓰는 양념으로 큰 역할을 해내는 씨앗이랍니다. 해바라기 씨앗은요. 세모꼴이고요. 도톰하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죠. 우리는 해바라기 하면 꽃만 생각하는데요. 해바라기는 견과류로도 먹기도 하고요. 기름을 짜서 요리할 때 쓰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답니다. 잘 보았나요? 네, 해바라기도 키가 크고요. 작은 씨앗이지만 커다란 키를 가진 그런 꽃으로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최숙희 작가의 너는 어떤 씨앗이니를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 탐색을 하기 위한 추천 도서로서 엄청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저마다 내 안에 특별한 씨앗이 멋지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은 책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